어서 오세요. 오늘도 일상 속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시 쉬어가듯 시작합니다. 도시는 명절을 앞두고 숨이 막히도록 붐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엔 분주함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죠.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엔 선물 상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손님상 차릴 재료 잊지 말아요라는 시어머니의 문자가 빛났습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가족이 모이지만 마음은 멀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우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수지는 내일 어머니 댁 가기 전에 장 더 봐야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정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반응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결혼 5년 차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믿음은 어느새 무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출근길에 또다시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님상은 며느리가 차리는 거지. 내가 다 준비하긴 힘들어. 그 말은 명절마다 반복된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수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의가 길어졌고 머릿속엔 온통 손님상이란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퇴근 무렵 마트 카트에는 육류와 전재료, 과일이 잔뜩 쌓였습니다. 그녀는 계산대 앞에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명절을 준비하는 건가, 전쟁을 준비하는 건가? 밖은 이미 어두웠고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부엌엔 기름 냄새와 함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영숙은 전을 부치며 동네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직도 일만 알아요. 살림은 글쎄요. 그 말에 수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정은 그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몰래 영상을 찍었습니다. 식탁 위엔 이미 가지런히 정리된 반찬이 있었지만 영숙의 눈엔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건 너무 심심하지 않니? 손님상엔 화려함이 있어야지. 수지는 억눌린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 냄비가 끓는 소리, 그 사이로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피어올랐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TV를 켠 채 웃고 있었고 아무도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엔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명절의 첫 불씨가 조용히 붙었습니다. 명절 첫날 아침 집안은 어제의 기름 냄새와 함께 눅눅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쪽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속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음이 울리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며느리 상 차리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민정이 찍어둔 영상이 누군가의 손을 거쳐 올라간 듯 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이걸 누가 올렸지? 라고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상엔 수진이 식탁 앞에서 무표정하게 나무를 담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모와 고모가 남긴 요즘 며느리들은 참 여유 있네라는 댓글이 화면 아래 반짝거렸습니다.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부엌 한켠에서 그 화면을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웃음거리로 소비되는 듯한 불쾌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우는 누가 그런 걸 올려 그냥 넘겨요라며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불씨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죠. 수지는 냄비를 닦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말 대신 그 시선이 분노를 대신했습니다. 민정은 당황한 듯 내가 올린 건 아닌데 누가 단톡방에 퍼나른 것 같아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영숙은 체면을 지키려 애써 웃으며 상차림을 이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자 그녀는 억지로 환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미소 뒤엔 분노와 당혹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온갖 음식이 차려졌지만 그 누구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정우는 대화의 끈을 이어보려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중앙의 초가 흔들리듯 가족의 중심도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어색하게 그 틈을 메웠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침묵은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졌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이제 시작된 가족 간의 전쟁이라는 걸요. 밤이 깊어가자 부엌엔 남은 음식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방으로 흩어진 가족들 사이로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잠시의 평온이 아니라 다가올 폭풍 전의 고요였죠. 수지는 휴대폰을 침대맡에 던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엔 분노와 상처가 서서히 섞이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명절의 두 번째 날은 시작부터 이상했습니다. 부엌엔 아무도 없었고 전날의 음식 냄새만 공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정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던 SNS에 가족 단톡방 캡처가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의 민폐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댓글은 이미 수백 개를 넘겼습니다. 화면 속엔 어제의 식탁 사진과 영숙의 말풍선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상 차려야 예의지. 그 한 문장이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정은 당황해서 글을 내리려 했지만 이미 다른 계정에서 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영숙이 거실로 들어와 딸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화면을 본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름 사이로 분노와 수치가 번져나갔습니다. 이걸 누가 퍼뜨렸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부엌문 앞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자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정우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기도 전에 끊겼습니다. 영숙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분노의 화살을 며느리에게 돌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정은 울먹이며 내가 올린 게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식탁 위에 남은 그릇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릇 위에 남은 식은 나물이 마치 얼어붙은 감정처럼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릇을 쾅 내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순간 부엌의 시계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이웃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302동 명절 난리라는 제목이 올라왔고 댓글엔 동정과 비난이 뒤섞였습니다. 정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고 민정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보다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영숙은 혼자서 시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오는 걸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관리사무소 앞에서 멈춰 섰고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글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왼쪽 뺨을 따라 흘렀습니다. 그날 밤 가족의 대화방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표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 둘째 날의 밤은 그렇게 고요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불길을 남기며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그 침묵 속에서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아무도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이날 오전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새벽부터 눈을 떴지만 어제의 댓글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방 한쪽엔 전날 식지 않은 기름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또다시 커뮤니티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302동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폭언이라는 제목이 그녀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죠. 분노와 수치가 동시에 치밀어 오른 영숙은 가방을 챙겨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향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얼굴로 "이 글 좀 내려주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개인 문제라 삭제는 어렵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영숙의 어깨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때 CCTV 화면이 반짝이며 그녀의 항해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 영상은 다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관리소 난입한 시어머니". 주민들은 "저 집은 진짜 문제 많다며 댓글을 달았고 그녀의 이름은 순식간에 동네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영숙은 그 사실을 알고 거실 한가운데서 주저앉았습니다. 민정은 급히 달려와 어머니의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봐요. 괜히 더 상처받아요." 그러나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무심하게 식은 전을 꺼내 접시에 올리며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라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손끝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지는 원룸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엔 정우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지만 받을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싸움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얼굴, 그 곁에서 침묵하던 남편의 모습.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쓰러진 의자를 세웠습니다. 테이블 위엔 어제 미처 닦지 못한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릇을 치우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균형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걸요. 그리고 자신이 그 무너짐을 모른 척 해왔다는 사실도요. 밤이 되자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민정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지만 영숙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가족의 불안한 줄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거리는 눅눅했습니다. 수지는 친구의 원룸 창문 앞에 앉아 커피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정우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명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방 안엔 침묵만 가득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우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창밖의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미처 치우지 못한 접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릇을 하나하나 닦으며 자신이 놓쳐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도 수진도 결국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영숙은 병원 진료를 마친 뒤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라 말했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부엌에 앉은 그녀는 말없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풀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전을 부쳤습니다. 그건 습관이자 스스로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민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자. 댓글도 음식도 다 그만해요." 하지만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허공을 향한 채 멈춰 있었고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더라. 시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다더라. 정우는 그 글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수진의 회사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리를 비운 뒤였습니다.
회사 책상 위에는 수진이 남긴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에는 작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 혼자 먹는 밥. 정우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침묵으로 모든 걸 무너뜨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그만하자. 수진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TV 소리만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가족의 마지막 연결마저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도시의 불빛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수지는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는 같은 시간 어둡게 젖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꼭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공간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영숙은 이른 새벽에 홀로 깨어났습니다. 거실엔 아직 불이 꺼져 있었고 부엌 시계만이 작게 째깍거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장롱에서 손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 묵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장은 명절이 지난 뒤라 한산했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은 명절 잘 보내셨어요? 하고 인사했지만 영숙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단무지와 계란, 소고기 한 근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계산 후에 장바구니를 꼭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손끝에는 무언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 불을 켰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굽는 동안 부엌엔 따뜻한 냄새가 번졌습니다. 소고기를 재우고 김을 썰며 그녀는 손끝으로 떨림을 느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겠지. 그녀의 낮은 독백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기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점심 무렵 영숙은 도시락을 완성했습니다. 밥 위에 소고기 볶음을 얹고 단무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이 쪽지를 접어 도시락 뚜껑 안쪽에 붙였습니다. 가족끼리 손님상은 없어. 글씨는 삐뚤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출근길의 인파가 쏟아지는 도심거리. 영숙은 손에 도시락 가방을 든 채 수진의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건물 입구로 들어서며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따뜻한 밥 냄새와 함께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췄고 눈가가 서서히 젖었습니다. 정우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근길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 발을 멈췄습니다. 영숙이 미소도 없이 도시락을 내밀고 수진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가슴속에서도 무언가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긴 명절의 전쟁이 조금씩 끝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심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햇살이 건물 유리창을 반사하며 두 사람의 어깨를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오래 묵은 오해와 상처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단지엔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오랜 긴장 끝에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기로 한 날이었죠. 정우는 이른 아침부터 식탁을 닦고 그릇을 꺼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반찬통 몇 개를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부엌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며칠 전 싸서 건넸던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익숙한 음식 냄새가 퍼졌습니다. 소고기 볶음, 계란지단,
단무지, 그리고 며느리가 만든 김치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끝으로 도시락통을 어루만지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정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오늘은 내가 도울게라며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말없이 식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 국이 끓는 소리, 그 모든 게 오랜만에 들리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점심이 되어 가족들이 식탁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상차림이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전이나 과일 대신 도시락 반찬이 담긴 그릇들이 놓여 있었죠. 정우는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며 수진의 접시에 반찬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 작은 행동이 긴장된 공기를 풀었습니다. 맛있게 먹자. 민정이 먼저 말문을 열었고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긴 명절 전쟁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풀려내리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말보다 온기가 더 많았습니다. 누구도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고 그저 따뜻한 밥 한 숟갈에 집중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식탁 위 반찬들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가족의 마음도 조금씩 환해졌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며 창문 너머로 식탁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이제 잘 됐나 봐.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고 수지는 조용히 그 미소를 따라했습니다. 민정은 휴대폰을 열어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이야기엔 더 이상 외부의 시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영숙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향이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정우는 잔을 돌리며 다음 명절엔 우리가 내려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아무 대답 없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식탁엔 특별한 음식도 큰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오해를 녹이는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전쟁터 같았던 이 식탁이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 햇살이 아파트 단지의 벚꽃을 환히 비췄습니다. 그 빛이 창문을 넘어와 식탁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명절이 끝난 지 일주일, 아파트 단지는 다시 평소의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출근길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지는 커튼을 열며 아침 햇살을 맞았습니다. 부엌 식탁엔 남편이 내린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영숙은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을 켰습니다. 며칠 동안 떠들썩하던 게시물들은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색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명절 손님상 없이 함께 먹은 이야기. 그 제목을 본 순간 영숙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게시물에는 식탁 위에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자신과 수진 그리고 정우, 민정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서로가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보기 좋다, 우리 집도 저랬으면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화면을 내려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정우는 그 게시물을 캡처해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다음 명절엔 같이 나물 무치자. 그 메시지에 민정은 하트 이모티콘을, 수지는 짧게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표시를 눌렀습니다. 단톡방 안에 오랜만에 웃음 표시들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지는 회사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사이로 얇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도시의 거리를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핸드백 속에 시어머니가 싸준 도시락통을 넣었습니다. 가족끼리 손님상은 없어. 그 말이 다시금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영숙은 저녁 무렵 베란다 창가에 앉아 해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라디오에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편해졌네. 그 목소리는 오랜 긴장 끝에 처음으로 나온 한숨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정우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불이 켜진 아파트 창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도 괜찮아질 거야. 밤이 깊어지자 단지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새 알림이 떴습니다. 추석 준비는 언제부터 할까? 그 문장을 본 수진은 웃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이번엔 다 같이 해요. 그녀의 손끝이 따뜻하게 떨렸습니다. 명절 전쟁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싸움이 아닌 이해의 흔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불빛은 오랜만에 포근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 다시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그 밤. 새로운 명절의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